스노우 더 설트 퀸은 초대형 틱토커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16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공연과 코스프레 커뮤니티의 유명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특히 일본 비디오 게임인 단갈론파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을 코스프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노우는 사실 얀데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얀데레는 일본 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대상에 대해 질투와 집착을 가지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성격 장애의 일종입니다. 스노우는 휴스턴에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치 연예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피해자인 헬렌은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일했던 저명한 유전학자인 필립과 수잔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헬렌은 항상 다정하고 외향적인 소녀였지만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필 두드리기, 기침, 코를 훌쩍이는 등의 특정한 소리에 대해 강한 혐오를 가지는 미소포니아를 앓아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동성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그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섭식 장애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유대관계도 만들 수 없었던 헬렌은 온라인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동급생으로부터 고립된 헬렌은 코스프레 컨벤션에 우연히 갔다가 화려한 의상과 캐릭터들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현실에서의 도피처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코스프레에 꽤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수의 팔로워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휴스턴에 있었던 코스프레 대회에서 헬렌은 스노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는 헬렌의 동경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프레라는 공통적인 취미를 가진 그들은 자주 만나서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곱게만 자라왔던 헬렌과는 다르게 스노우는 상당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캐릭터를 코스프레하면서 누드 사진을 찍어댔고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웨스트힐 공동묘지에서 그들은 코스프레 복장을 한 채로 묘비에 발도 올리면서 춤을 추는 누군지도 모르는 고인을 모욕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코스프레 커뮤니티에서는 스노우를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스노우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묘지에 이렇게 빌어먹을 규칙이 많은지 몰랐다. 왜 잘못된 건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녀는 코스프레용 가발도 판매했었는데 굉장히 저질 퀄리티를 가진 것을 $300나 받고 판매한 적도 있고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컨벤션에서 진짜 칼을 들고 참석도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아픈 고양이를 위한 모금을 한다며 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스노우의 그룹에 의해서 순수했던 헬렌이 물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노우 그룹과 헬렌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대마초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노우는 해리성 정체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쉽게 말해서 다중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스노우의 인격은 무려 15명이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녀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스노우는 많은 인격 중에서 단갈론파의 준코라는 캐릭터를 본인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준코라는 캐릭터 그 자체가 그녀의 수많은 인격들 사이의 중심이었습니다. 준코라는 캐릭터로 분장하지 않아도 그녀의 본체는 이미 준코 그 자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얀데레의 전형적인 캐릭터로 헬렌이 학교에서 고립되고 학대당할 때 스노우는 그녀를 극도로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렌은 이런 스노우를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 헬렌은 휴스턴 외곽에 있는 스노우 그룹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황폐한 집이었고 동물들로 가득했으며 고양이 오줌 냄새와 구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헬렌이 그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당시 코로나가 유행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산다고 말할 정도로 여전히 심성이 고왔습니다. 2021년 1월 헬렌의 친구 엘리자베스는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저 안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녀가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이미 헬렌은 죽었습니다. 1월 17일 일요일 아침 헬렌, 스노우 그리고 5명의 친구들은 휴스턴에 있는 집에서 보드카, 닥터 페퍼 그리고 콜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서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TV쇼 고담을 시청하고 있었고 스노우는 펭귄이 가지고 있는 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노우의 전 남자친구가 이사 가면서 두고 갔다고 말한 글록 권총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사실 꽤 자주 총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총을 가지고 놀다가 헬렌은 스노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헬렌은 나에게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스노우는 그 총을 그녀의 머리 왼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총이 격발됩니다. 헬렌은 땅에 떨어졌고 피가 카펫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당황한 친구들은 피를 멈추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러 갔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테디베어 곰 인형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헬렌의 어머니 수잔이 이 일을 제기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헬렌은 절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잔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헬렌의 명의로 장기 기증자 카드에 서명도 됐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는 장기 기증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생명 유지 장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제시했지만 수잔은 딱 2일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헬렌이 총에 맞은 이틀 후 그녀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헬렌은 오후 5시 18분에 생명 유지 장치를 벗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스노우는 틱톡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저는 휴식을 취할 것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하지만 2월 10일부터 그들은 평소처럼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4월 27일자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스노우가 얀델의 캐릭터를 연기하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뺨에 피 묻은 손자국이 묻어 있었고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40를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오디오를 사용했습니다. 맙소사, 피를 흘리고 있구나. 정말 멋진 기분이야. 쓰러졌는데 애원하고 있구나.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들의 뒤에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벽을 긁으려다 실패한 것처럼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정치인 아버지 덕분에 $2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스노우의 비디오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이 죽은 바로 뒤에 헬렌이 죽은 바로 그곳에서 그런 내용의 비디오를 촬영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닐 것입니다. 스노우가 헬렌의 죽음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삭제하였고 과거에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만 남아있으며 틱톡은 그녀가 계정을 만들기만 하면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헬렌의 친구들은 오벌린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낸 그녀를 위해서 잔디밭에 서양산 딸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학기에 헬렌이 염색했던 것과 같은 분홍색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